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20년 전 저는 재혼을 했어요.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딸을 키우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했죠. 그때 제 딸 유진이는 10살이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재혼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드셨고 특히 저보다 5살 어린 아들이 남의 자식까지 떠안고 사는 게 못마땅하셨던 거죠. 시동생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손자 준호만 애지중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유진이가 조금만 실수해도 남의 자식 주제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며 구박하셨어요. 아이가 밥을 흘리기라도 하면 배운 거 없이 자라서 그런 거라며 저까지 무시하셨죠. 반면 준호가 똑같은 실수를 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라며 감싸주셨어요.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유진이가 세배를 하려고 하면 남의 자식한테 왜 세배를 받아야 하냐고 중얼거리시면서 준호에게는 용돈을 듬뿍 주셨어요. 대놓고 차별하셨죠. 3년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어느 명절이었어요. 유진이가 실수로 국그릇을 깨뜨렸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심하게 혼내시는 거예요. 기집애가 조심성이 없다면서 어디서 저런 걸 달고 들어왔냐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말씀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유진이도 이 집 식구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식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남의 자식을 데려와서 내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정말 크게 소리쳤어요.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시어머니도 지지 않으시고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제 딸 때문에 자기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유진이는 평생 남의 자식이고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유진이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어머니와 연락하라고 하지만 저와 유진이는 더 이상 시댁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겠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결국 제 뜻을 따라주었어요. 가끔씩 혼자 어머니를 뵈러 가긴 했지만 저희를 데려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유진이는 시댁의 차가운 시선 없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요리에 재능이 있어서 한식 전문 요리학원을 다녔어요. 그 후 대형 한식 프랜차이즈 본사에 입사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저도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공했고요. 그 사이 시댁에서는 여전히 준호만 애지중지했어요. 남편이 가끔 전해주는 소식으로는 준호가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대기업 연구소에 취직했다고 시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했어요. 몇 달 전 남편에게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준호가 곧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면서 그 전에 가족끼리 식사를 하자고 하셨대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계속 마음 쓰는 게 보여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한 번만 만나보자고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고 준호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축하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이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유진이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저도 이번 기회에 정말 마지막으로 해볼 생각이었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변하지 않으셨다면 그때는 정말 영원히 인연을 끊을 작정이었거든요. 만날 장소는 남편이 정했어요. 한식 코스 요리 전문점인데 그 식당이 바로 유진이가 총책임자로 일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이었어요. 남편이 유진이 직장으로 예약을 잡은 거였죠. 아마 유진이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후 6시 저희는 식당에 도착했어요.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유진이가 이런 곳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 그리고 시동생 아들 준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거의 15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님한테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유진이를 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준호와 예비 손주 며느리 자랑을 시작하셨어요. 서울대 공대, 대기업 연구소, 의대생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반면 저희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죠. 식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확실하게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어요. 제 말을 중간에 다 끊고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말들을 계속하셨어요. 15년 전과 똑같았어요. 유진이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표정이 되더니 할머니 아직도 여전하시다며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이 애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하셨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저는 유진이에게 그만하라고 했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화가 나신 상태였어요. 이럴 것 같아서 나오기 망설였는데 괜한 걸음을 한 것 같네요. 제가 말하자 시동생이 눈치를 보며 오랜만에 만났는데 식사부터 하자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렇게 불편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하던 중 유진이가 실수를 했어요. 김치를 집으려다가 국물이 튀긴 거예요. 하필 준호의 하얀 셔츠에 빨간 김치 국물이 몇 방울 튀었어요. 유진이가 미안하다며 급히 냅킨을 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유진이 뺨을 탁 하고 때리는 거예요. 네 주제에 감히 내 손자 옷에? 그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모두 이쪽을 쳐다봤죠. 제가 어머니라고 소리쳤어요. 정말 오랜만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남자 직원 2명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와서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직원이 유진이에게 총책임자님 괜찮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총책임자가 뭐냐는 듯이 유진이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정말 당황스러워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무시해온 손녀가 갑자기 총책임자라고 불리니까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남편이 조용히 여기 유진이가 총책임자로 일하는 식당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순간 복잡해지더라고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뭔가 인정하기 싫다는 듯한 표정이 교차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유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시더라고요. 처음에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시면서 총책임자가 뭐 대단한 거냐고, 그래봤자 남의 밑에서 일하는 월급쟁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진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준호를 쳐다보시며 우리 준호는 다르다고 하시면서 자랑하기 시작하셨어요. 대기업 연구원이고 정규직이라서 안정적이라고 식당에서 일하는 것과는 격이 다르다는 식으로 계속 비교하셨어요.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니께 그동안 저희를 무시하고 상처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사과라니 뭔 소리냐는 듯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눈을 크게 뜨시면서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냐고, 남의 자식을 데려와서 자기 아들한테 얹혀 사는 주제에 사과를 받겠다고 하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동안 아들 때문에 참고 사신 거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으시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지신 것 같았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어머니가 참고 사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뭘 잘못했냐고, 유진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께 무슨 잘못을 했냐고, 그냥 남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15년 동안 무시하고 구박하셨지 않냐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더욱 흥분하시면서 구박은 무슨 구박이냐고, 남의 자식 데려온 주제에 감사할 줄도 모른다고 하시면서요. 주변 손님들이 다시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희 테이블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면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남의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내 아들 인생 망쳤다며 유진이를 가리키며 쟤만 보면 속이 뒤집힌다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유진이가 정말 상처받은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그동안 그래도 정말 할머니, 손녀가 되고 싶었다고,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해 주셨으면 했다고, 시간이 지나면 변할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으시면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고, 남의 자식을 왜 사랑하냐며 자기는 준호 하나도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시동생이 형수님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유진이도 우리 가족이라고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동생 말도 무시하시면서 가족은 무슨 가족이냐고, 누가 언제 가족이라고 했냐며 호적에 이름만 올려놨다고 가족이냐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역시 괜히 나왔다고, 어머니는 정말 변한 게 없다며 유진이 손을 잡고 일어서려고 했어요. 이 자리에 더 있어봤자 상처만 더 받을 것 같았거든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정말 실망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남편 얼굴이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정말 변한 게 없네요. 이럴 거면 뭐하러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소중한 아내이고 딸이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 화가 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듣자 더욱 흥분하시면서 너마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소리치셨어요.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면서 엄마는 정말 변한 게 없다고, 나이가 드시면 조금이라도 달라지실 줄 알았는데 라며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가 뭘 변해야 한다는 거냐고, 자기가 틀렸다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남편이 정말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면서 이럴 거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의 그 말에 식당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식당을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셨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부끄러워.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조금은 변하신 줄 알았는데. 미안해. 아빠,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진짜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사과라도 받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셨어요. 이제 정말 미련이 없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하셨다가 나중에는 시동생을 통해서 연락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어요. 남편도 완전히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니와 연락을 끊겠다고 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시동생이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우울해하신다고,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날 뭐라고 하셨는지 너도 들었잖아. 시동생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날 시어머니가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셨는지 직접 봤으니까요. 몇 달 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준호의 결혼이 파혼된 거예요. 상대방 집안에서 준호 집안을 거절한 거였어요. 시동생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알려줬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서울대, 대기업 연구원도 소용없었던 거예요. 예비 며느리 집안이 정말 좋은 집안이었는데 그쪽에서 보기에 준호 집안은 학벌 빼고는 별 볼 일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에요. 집안 배경이나 재산 면에서 격이 맞지 않는다고 했대요. 그쪽은 대를 이어 의사 집안이었고 재산도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준호 정도로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남편이 전해준 소식으로는 시어머니가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동안 준호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더 높은 곳에서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엄마가 정말 많이 상심하셨대. 준호 자랑만 하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잖아.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전혀 동정이 안 됐어요. 당연한 거죠. 이제야 무시당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게 되셨겠네요.
준호도 정말 상처받았다고 해요. 처음으로 자신이 무시당하는 경험을 한 거죠. 그동안 할머니한테 떠받들어지며 자라서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조금씩 후회하기 시작하셨나 봐요. 자신이 그동안 유진이를 무시했던 것처럼 준호도 더 높은 곳에서는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신 걸까요?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가 지금 후회하시는 건 자신이 당해봤기 때문이에요. 진짜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거죠. 시동생 부부도 자기들 생활에 바쁘고 준호도 파혼 후에 위축되어서 자주 찾아뵙지 않았대요. 시어머니는 혼자 지내시면서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몇 달 후 남편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하셨대요. 정말 화해하고 싶다고 그동안 잘못했다고 인정하신다고 하셨대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제 시어머니는 혼자 지내시면서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그동안 무시했던 며느리와 손녀가 그리우실 테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처는 한 번 주면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그날을 계기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명절에도 우리끼리 편안하게 보내고 가족끼리만 여행도 다니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시동생을 통해 안부를 물어보시지만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15년 동안 받은 상처가 그렇게 쉽게 치유될 리 없으니까요. 변하지 않은 편견과 고집,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 모든 걸 보고 나서야 저희도 완전히 마음을 정할 수 있었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